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라고 하는 말과 대명사라고 하는 말을 지금 분리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이 관계라고 하는 말과 대명사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지금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연결하는 말, 그죠? 연결하는 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 그게 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바로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아까 방금 이제 그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이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두 개 이상의 문장, 이 두 개의 문장 안에는 또 뭐가 있다?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만 주어진다면,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문장이 주어진다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또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문장, 물론 지금 우리가 연습할 것은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하는 거고, 두 개 이상이란 말 우리 꼭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중 제한을 배울 때에는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 두 개의 문장을 A 문장, 그 다음에 B 문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문장과 B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A 문장에서 명사가 등장합니다. 명사가 등장하고, 이 B 문장에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와 얘가, 그죠? 얘와 얘가 같다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이다, 이렇게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방금까지가 이 뭐랄까 그 관계대명사의 의의 혹은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두 번째는 선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행사에서 이 선행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착한 일 하거나 뭐 봉사활동 하거나 그러면 혹은 이제 운동 좀 하다가 쓰레기를 줍거나 그러면 너 참 착한 학생이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줄게 라고 하는 선행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선행은 착한 일, 착한 행동 이런 뜻이지만 여기 선행사에서 선행은 자 먼저 오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혼자만 왔을 때에는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왔다는 얘기는 자 비교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는 말을 다른 말로 앞에 오는 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대체 무엇보다 앞에 오는가? 네, 관계 대명사 보다 앞에 오는 말, 관계 대명사보다 앞에 오는 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가 존재하고 자, 앞에 오는 말 이게 선행사였죠? 그럼 관계 대명사하고 앞에 오는 말을 표시해보면 그렇죠? 선행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그 비문장 있잖아요. 이 비문장에서 대명사를 뺀 나머지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장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문장인 경우는 대명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됐는데, 관계대명사 뒤에서는 이 비문장에서 대명사를 뺐잖아요. 대명사를 뺐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와 이 빗백의 대명사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묶어서 우리는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관계 대명사절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 선행사 있잖아요. 이 선행사는 품사적으로 봤을 때 명사 또는 대명사가 됩니다. 명사 또는 대명사. 그러면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보다 앞에 와서 관계 대명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행사가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품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보다 앞에 오는 명사로서 관계 대명사에 의해서 관계 대명사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말로, 그죠?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말로 관계 대명사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것 이렇게 선행사를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이제 무엇을 선행사로 삼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 A 문장과 B 문장이 있을 때
비문장에 있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A 문장의 명사, 얘를 선행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면 자, 다시 또 비문장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A 문장의 명사를 선행사로 한다.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정리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이해되셨나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행사가 무엇인지 지금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관계대명사의 종류 및 관계대명사의 종류 및 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일단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의 종류 이렇게 선행사의 종류에 의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은 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처음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 동시에 한댔죠? 맞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선행사를 가리키는 비문장의 대명사의 격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A 문장에 있었던 명사 있잖아요. A 문장에 있었던 명사를 가리키는 명사를 대신하는 B문장에 있는 대명사. 그죠? 그 대명사의 격과 관계대명사의 격이 같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선행사를 가리키는 B문장의 대명사의 격과 같다. 그래야만 관계대명사가 대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 자, 선행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사물. 물론 사물과 동물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사물,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사람, 사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은 이제 주격이 있겠죠. 주격. 그 다음에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바로 동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동사. 또한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명사. 이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적어와 전치사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그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렇죠. who.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원칙이 whom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which. 선행사가 사물일 때 소유격은 of which하고 그 다음에 whose가 있습니다. 목적격은 which.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올 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겠습니다. that.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은 없고요. 목적격 that.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선행사가 없을 때는 주격 was 쓰시고요. 소유격 없고요. 목적격 wh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the tabl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the table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그렇죠.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선행사의 종류가 사물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뒤에 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 종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 중에서 하나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만약에 it is 이렇게 했을 때 it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사를 가리키고 있으면서 얘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역시 주격 인칭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를 쓰시고 그 다음에 빗배기 문장이니까 is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격에서 사실 가장 그죠?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 가장 처음에 내는 문제가 뭐냐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적절하게 제대로 바르게 연결하였는가 문제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제대로 잘 이렇게 연결했으면 그 다음에 묻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가리키는 비문장에 있는 대명사의 격과 같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니까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형별로 그죠?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사가 A 문장에 맨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문장이 있고요. A 문장에서 쭉 가서 여기 이제 명사가 등장하겠죠. 명사. 그리고 B 문장에서 대명사가 등장하고 이렇게. 물론 이때 대명사가 여기서는 주격이지만 뒤에 목적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라고 했냐면 B 문장에 있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A 문장의 명사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선행사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A 문장을 씁니다. A 문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A 문장의 마지막에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선행사가 존재하겠죠. 선행사가 A 문장 마지막에 선행사가 등장하는데 선행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렇죠. B 문장에서
비문장에서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뺀 나머지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I know the lady. 자, she is feeding the dog. 이렇게 해볼게요. I know the lady. 나는 그 아줌마, 그 숙녀를 안다. She is feeding the dog. 그녀가 그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찾아야겠죠? The lady하고 she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문장, 즉 A 문장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A 문장이고 여기 B 문장이라고 한다면 A 문장의 마지막에, 그죠? A 문장의 마지막에 선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A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I know 이거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되는데 저 girl 얘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얘가 사람이니까 자, 관계대명사가 올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올 수 있는 주격은 뭡니까?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원칙적으로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할 때에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얘잖아요. 얘의 격과 같다고 했으니까 she가 얘가 뭐예요? 주격, 그죠? 주격 인칭 대명사죠. 주격 인칭 대명사니까 주격이잖아요. 주격.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비문장에서 대명사를 뺀 나머지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who is feeding the do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부터 네, 끝까지가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사실 이 경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두 번째 경우 선행사가 A 문장에 맨 앞에 있는 경우 이걸 보겠습니다. 자 A 문장에서 이번에 이제 명사가 맨 앞에 있고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문장에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선행사가 이번에는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B 문장에 있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A 문장의 명사를 선행사라고 했으니까 A 문장에 명사 선행사를 쓰시고요. 먼저 그리고 뭘 쓴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B 빼기 대명사라고 했죠? B 빼기 대명사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A 문장에 나머지 부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girl is my sister.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the girl이 아니고 여기 lady였는데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기 lady입니다. lady. 자, the girl is my sister. 그 다음에 she i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해볼게요.
그 소녀가 나의 여동생이고 she is listening to music.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당연히 얘하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 소녀는 음악을 듣고 있는 나의 여동생이다. 좀 이상하죠?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소녀가 나의 여동생이다. 이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A 문장의 선행사, 명사 이 부분을 씁니다. 이걸. 역시 얘가 선행사고 사람이죠? 선행사. 그런데 사람인데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격은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의 격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who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비문장에서 대명사를 뺀 나머지가 온다고 했잖아요. is listening to music 쓰시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이렇게 is my sis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중간에 있을 때에는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 찾으시면 됩니다.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부터 두 번째 동사 앞까지가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관계대명사의 뜻, 선행사,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 그 유형별로 좀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이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